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증명도 다 해드렸고, 자, 이제 극한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주면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극한들을 외우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ln 1 플러스 x는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리수 2의 정의로 극한 만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탄젠트 x는 이게 있어야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1 곱하기 1이어서 1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해서 빠르게 이게 1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서술형 답안 같은 걸 작성하실 때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식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x가 0으로 접근할 때 여기가 2에 2x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애당초 우리가 외웠던 이 극한이 여기랑 여기가 그냥 같기만 하면 되고 여긴 심지어 x가 0이라고 안 써있어도 된다고 했죠. 그냥 어쨌든 x가 0으로 감 이런 뜻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2x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긴 sin x가 있으니까 x가 있어야겠죠? 그럼 마음대로 2로 나눴으니까 2를 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한이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2다. 이렇게 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한을 잘 알고 있으면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딱히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자꾸 바꾸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 극한들을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모양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기억도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는 애들이 막 로피탈 써가지고 막 분모분자 미분해서 극한 구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 짓 하면 할수록 더욱 이걸 기억 못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로피탈 경기는 나중에 제가 가르치겠습니다만 배우더라도 교육과정 내에서 사실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한 번도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되도록 안 써야만 기존의 극한의 어떤 식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 7번은 답이 다 B분의 A예요. 답은 다 B분의 A라서 답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 되면 이거 다 B분의 A로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숫자 들어있으면 숫자분의 숫자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다항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극한 읽듯이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이렇게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극한의 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0으로 갑니다고 써있습니다. 누가? sin AX가. 그럼 0으로 가는 데가 밑에 같이 있어야 되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B분의 A 되는 거라서 이 극한은 B분의 A다.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0으로 갑니다고 써있습니다. 누가? 탄젠트 AX가. 그럼 밑에 AX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B분의 A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식이 똑같으려면. 그래서 극한은 B분의 A다. 아주 쉽죠? 뭐라고 써있어요? 어쨌든 AX가 0으로 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여기 2에 AX가 있으니까 어쨌든 0으로 가는 애가 여기 같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B분의 A를 곱하게 되고 극한은 B분의 A가 되겠죠. 왜냐면 앞에 있는 극한이 1이니까. 그죠? 네. 자, 다음 얘도 어쨌든 0으로 감이라고 써있습니다. 누가? AX가요. 그러면 0으로 가는 이 AX가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분의 A 곱해야만 식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얘도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꾸 앞에를 떠들썩 하게 되죠? 내가 식을 어렴풋이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요소를 다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극한을 사용할 때 매끄럽게 쓸 수 있고 그걸 기억한 상태로 문제를 자꾸 푸셔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계속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x는 0으로 간다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어쨌든 AX든 BX든 0으로 감이라고 써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누가 필요해요? AX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한테 누가 필요해요? BX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럼 제 마음대로 A분의 B를 곱한 거기 때문에 B분의 A를 곱해야죠. 왜? 저희 1 플러스 AX가 통째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AX만 AX가 0이 되는 거죠. AX가. 0이 되는 게 0이 되는 예만 밑에 써주면 돼요? 그렇죠.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랬잖아. 여기를 X라고 읽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똑같은 값인데 0으로 간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한을 읽는 방법은 여기 몰라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ln 1 더하기 네모 그 여기 네모 돼 있고 여기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네모가 0으로 감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1이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야 확장성이 좋잖아. 이거를 리미트 x가 0 할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애들 딱 이 모양 봤을 때만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양 봤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하는 생각을 계속 읽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식을 이렇게 변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따라해 보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거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날 이유가 없죠. 딱 필요한 거 저것만 공식의 모양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모양을 맞췄기 때문에 저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사용한 걸 잊을 수는 없어 인간이. 아시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0분의 연꼴에서 미정계수 정리하는 거 잠시만요. 네, 오늘 수학학원입니다. 네. 어머님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혹시 12시쯤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12시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이라서 수시등급을 한번 했는데 수능급을 한번 하면 반복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 또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받았습니다. 자,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이거 안 할게요. 수학대에서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0분의 연꼴의 극한이 존재할 때 0분의 연꼴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0분의 연꼴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간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분자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해. 맞아요. 자,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수학수 좀 개념 참조하시고요. 알겠죠? 네. 9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위에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다항함수나 뭐 근호 들어가 있는 적당한 무리함수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고 극한이 존재하죠. 분모 0으로 가죠. 분자 0으로 가니까 보자마자 A 얼마인지 알아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왜냐면 극한에 존재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극한이 어떻게 써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분자에 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x 있어줘야 되죠? 그럼 사인 3x가 여기 있으니까 원래 이제 여기다가 3x라고 쓰고 여기 3분의 1 써야 되는데 점점 이런 것들을 안 할 거예요. 그냥 x라고 쓰고 3분의 1이라고 읽어도 되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거의 극한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올 정도가 됐다 싶으면 이제 생략하고 바로바로 읽을 거거든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극한이 0이 아님을 밝혀주기 위해서 1이라고 준 겁니다. 왜냐면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분자가 0으로 가면 극한이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변을 미정계수 줄 거면 옆에 단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극한이 0이면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자 0 아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극한이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이렇게 좀 써주셔야 돼요. 극한값이 0이 아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접근하므로 분모도 0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잘 봐. 자, 이제 이 극한을 구할 건데 여기 지금 AX, sin X가 분모에 있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외운 극한은 x분의 사인하고 x분의 탄젠트였지 코사인이 관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1 코사인을 바꿔줘야 되겠지. 우리가 아는 걸로. 어떻게 바꿀까요? 반각? 오, 여기서 반각을 쓰면 아주 센스 넘칩니다. 1 코사인 x를 2 사인 제곱 2분의 x라고 고칠 수 있죠. 지금 잘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ax sin x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모양을 딱딱 맞춰서 풀기가 좀 힘들다. 무슨 말이냐면 sin 2분의 x 때문에 sin 2분의 x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분모에 2분의 x가 2개 필요하잖아.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개수만 확인할 거예요. 분자에는 sin x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sin 2분의 x 2개 있는 거지만 2개 있죠. 분모에는 x 하나 있고 sin x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짝을 맞춰주면 걔들끼리 개수만 맞으면 수렴하는 거야. 개수만 맞으면 수렴하니 일단 해놓고 할게요. 예. 약간 멘탈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일단 a분의 2 앞으로 빼고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2분의 x분의 sin 2분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sin x분의 x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식하고 뭐가 달라지냐? 분모를 4로 나눴으니까 분자도 4로 나눠야 되잖아요. 많이 친구들? 그래서 4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이 1이고 이거의 극한도 1이니까 이 전체의 극한은 2a분의 1이다. 근데 이게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원래 모든 해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러지 말고 개수 맞으면 무조건 수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개수 맞으면 수렴이니까 분모에 a 하나 있고 분자에 2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1 있다. 그래서 2a분의 1이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괜찮죠? 그냥 수렴함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만 읽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은 이걸 계속 하세요. 결국 저처럼 하게 될 거니까요. 알겠죠? 결국은 저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인 있고 x 사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수렴한다. 개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x 개수. 그렇지.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x하고 사인 x였잖아. 그걸 벗어난 숫자들만 분모에 싹 곱하고 분자에 싹 곱하는 거야.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빨리 하는 거야. 저거를 모양을 바꾸지 않고 빨리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이것도 하다 보면 재밌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보다 학생들이 반각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예. 반각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밑에가 ax sin x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1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만들려면 사실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고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식이 좀 더 간단합니다. 분모에 뭐가 뜨냐면 사인 제곱 x가 뜨죠. 그리고 ax sin x가 남을 거고 근데 선생님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 남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확정극한이거든요. 코사인 x에 0 넣었을 때 1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 될 거니까. 그럼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읽으면 여기가 뭐가 되겠냐면 a분의 1이 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얘가 2a분의 2다 라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학생들은 반각을 사용하는 위쪽을 선호할까요?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는 아래쪽을 선호할까요? 아래쪽을 훨씬 선호합니다. 아래쪽을 훨씬 선호해요. 근데 제가 경고합니다. 반각 쓰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이걸 극한을 다 밀어버리면 나중에 반각이 필요한 순간에 반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식도 심지어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는 게 더 쉬워요. 읽어내기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는 게 더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반각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그냥 반각으로 하세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반각 이제 마스터한 것 같다 싶으면 본인이 좀 선택적으로 하시되 당분간은 반각 위주로 식을 모양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이거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 극한 들어가면 일명 삼도극이라고 삼각함수 도형 활용 극한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테지만 실제는 좀 더 복잡할 거예요. 근데 복잡하더라도 식만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극한을 구하는 원칙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여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풀어보시면 풀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A가 2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고 여기를 A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A에서 B변의 수선의 말을 내리라고 했어요. 수선 내립니다. 수선 내리고 여기를 H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저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CH를 세타에 관해서 쓰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CH를 그냥 세타에 관해서 쓰시면 되는데 나와 있는 길이가 여기 AB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H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A 탄젠트 세타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게 훈련이 돼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삼각함수 정의 설명할 때 4분의 접선 그리고 각 변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커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로 표현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타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세타의 제곱분의 CH라는 게 세타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세타의 제곱분의 A 탄젠트 세타냐? CH를 해야 되는데 CH 안 했구나. 저기 CH죠. CH는 이거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도 세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CH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 탄젠트 세타를 뭘로 보고 동경의 길이로 보고 y좌표니까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네요. A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세타의 제곱. 자, 이제 보이지? 밑에 세타 두 개 있고 위에 탄젠트 하나 있고 사인 하나 있으니까 얘네가 다 1인 거야. 그럼 A만 읽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AC-AH다. AH도 읽을 수 있겠죠? AH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A 사인 세타라고 읽어도 되고 A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읽어도 되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A 사인 세타라고 읽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럼 이 극한이 뭐가 될 거냐면 AC는 A 탄젠트 세타고 AH는 A 사인 세타니까 A로 묶어서 이렇게 해버릴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면 밑에 이게 사실 다 힌트가 있어. 수정값이니까 보통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에 세타가 3개 있으니까 분자에 사인, 탄젠트, 세타 이런 거 섞어서 총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뭘 먼저 하고 싶냐면 탄젠트 세타가 사인 세타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걔를 뽑고 싶죠. 그죠? 사인 세타로 묶어내요. 사실은 사인 세타로 묶어내야 되냐라고 하면 그냥 탄젠트 세타로 묶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1 코사인 세타 남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a 곱하기 이거를 탄젠트 세타로 묶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반각을 잘 훈련한 친구들은 이게 매우 매끄럽죠. 왜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사인 어차피 2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개수가 딱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 상태로 사실 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양은 한 번 더 바꿔드리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곱하기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죠. 그리고 세타 세제곱이고, 제가 개수만 확인 끝났으면 뭐 하면 된다고 했죠? 개수만 읽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a 읽고 2 읽고 4분의 1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다. 아주 괜찮죠?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는 것보다 사실 반각이 더 쉬워요. 써보면 알겠지만. 알겠어요? 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 때도 있긴 한데, 반각이 딱히 밀리는 느낌이 아니다 이거고,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제시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극한 이해도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고 도형 이해도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다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연속 조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폐구간에서 연속 이야기하지 않고요. 연속 함수의 성질 죄다 생략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연속성, 분수함수의 연속성, 무리, 로그, 지수, 삼각, 가우스 함수의 연속성 죄다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7번 문제도 생략하겠습니다. 8번부터 보죠. 제가 지금 생략한 문제들은 전부 다 수학2 개념 강의에 있던 문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기 굳이 채우고 싶은 친구들은 수학2 개념 강의를 참조하셔서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스스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수학2 공부하고 올라왔잖아. 수학2가 돼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알겠죠? 네. 8번 다음 각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연속 조건 때문에 뭐 하시면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a는 3이군요. 눈에 보이지 않아?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를 구해야 그게 3이다. 이걸로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치? 0으로 접근하는 건 실제 0은 아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x분의 ln 1 플러스 ax를 적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i가 a인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a는 3이다 라는 걸 알겠다고요. 아시겠죠? 같은 이유로 a가 1임을 알겠네요. 두 번째 문제에서. 그죠? 이것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걸 구한다고 하면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것 또한 극한의 식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 좀 많이 친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굳이 변형할 필요 없이 어차피 1임을 알게 되죠. 따라서 a는 1이다. 또 떠들썩 하고 있네. 외워보라니까. 저거 두 번째 거요. 뒤집힌 거 아니에요? 예. 역수의 극한도 1이죠. 예. 넘어가 되겠죠? 다음 최대 최소화 정의와 사이값 정의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 한 내용이죠. 생략 좀 그만하라고? 아니야, 이런 거는 다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분이나 평균 변화율 이런 것들도 생략하고, 저는 뭐만 할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도함수의 정의만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뒤로 이제 우리가 분수함수의 미분, 무리함수의 미분, 다른 것들도 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미분들을 할 때 결국 뭘 가지고 하냐면 뭘 가지고 하겠어요?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계수의 정의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부터 볼게요.
변화의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수학 할 때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것은 도함수의 정의도 마찬가지인데 한 점은 정점이어야 됩니다. 다른 한 점만 접근해야 돼요. 가끔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접근하는 걸 가지고 미분계수 정의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걔가 미분계수 될 때도 있던데요. 그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의 결과가 미분계수와 같게 되는 상황인 거지 걔 자체가 미분계수 정의인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배웠잖아. 그지? 그럼 다시 한번 들을 때는 난 뭘 강조하고 싶냐면 반드시 하나의 점이 무엇이다? 고정된 점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F'A를 써봐라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쓰잖아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극한에 들어있는 이 식의 의미는 실제 뭐예요? A, FA부터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이긴 하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의 극한이 미분계수가 맞긴 맞는데 이 평균 변화를 구할 때 반드시 한 점 무슨 점이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이거만 명심하라고. 둘 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미분계수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x가 a로 접근할 때 x-a분의 fx-fa라고 쓰셔도 되죠. 이때는 a, fa와 x 사이의 평균 변화인데 x가 a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하나의 점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점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굳이 따지면 아래 것보다 위에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것은 도함수의 정의로 확대할 수 있고 아래 것은 이미 x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의로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거는 a에 x 대입하면 도함수의 정의가 되지만 아래 거는 a에 x 대입하면 의미 없는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모 0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하학적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요. 도함수의 정의는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 첫 번째 거에서 hx를 대입한 거하고 그냥 같은 거 아니 a 대신에 x를 대입한 거 같은 거죠. h가 0으로 접근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극한의 식은 무엇입니까? x, fx, 점 x, fx에서 점 x 플러스 h, fx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극한이 맞긴 맞다고. 다만 한 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어야 한다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함수를 만든 목적은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미분계수, 즉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하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를 극한 구하면 되잖아요. 두 개를 알고 싶다. 극한 2번 구하면 되잖아요. 세 개를 알고 싶다. 극한 3번 구하면 되잖아요. 100개를 알고 싶다. 극한 100번 구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도함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는 y는 fx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도함수 한번 완성되면 이제 점의 x좌표만 계속해서 대입하면 해당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극한을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 혹시 지금까지 안 쓰던 친구들 꼭 쓰세요.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는 미적분에 사용하지 않고 쓸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예. 알았어요? 이제 프라임 찍는 거 말고요. 이런 기호도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y를 t에 대해 미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 d 기호가 도함수 그 영어로 하면 위에 써 있잖아, 그치? 예. 이 d자 가지고 쓰는 거야. 자, 봅니다. 분수함수잖아요? 그죠?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얼마냐? 이런 거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곧 공식화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함수를 만났단 말이야. 내가 몰라. 미분할 줄 모르는 함수를 만났어. 공식을 몰라서. 다음 함수는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미적분에서 그럴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정의 사용하시면 돼요.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다고 애당초에? 도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식을 잊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공식을 잊어버렸어. 그럼 책을 찾아서 펼치면 당장 알 수 있지만 결국 또 까먹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잊어버렸을 때 방금 제가 하는 것처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직접 공식을 만들어내시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긴 그럼 x 플러스 h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h분의 아니 x 플러스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이렇죠. 여기 h고 됐어요? 이런 분수 무슨 분수? 번분수요. 번분수니까 어떻게 정리합니까? 통분하지 마시고 분모분자의 번분수식의 각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x 플러스 2, x 플러스 h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둘 다 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뒤에는 x 플러스 h 플러스 2를 빼줘야 되는 거고 분모는 h, x 플러스 2, x 플러스 h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분자에 x랑 2 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h 혼자 남죠. 마이너스 h는 분모에 있는 h와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럼 확정극한이 되죠. h 0으로 보내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도함수를 모르면 정의 이용해서 그냥 만들어내시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고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아영이 이해하겠니? 왜? 한 줄만 더 적어줄게. 미안해. 선생님 잘못했어. 선생님 의욕이 너무 앞섰구나. 그냥 이런 얘기였어. 위에 분자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분자를 계산을 하면요? 응. 분자 계산하면 h밖에 안 마이너스 h밖에 안 남잖아. 그럼 여기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예. 이제 확정극한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분자가 저거밖에 안 나와요? 예? 분자가 왜 이거밖에 안 남냐고요? 아, 뺐구나. 어허. 자, 이번 주 6단까지 다 끝내고 3, 4단을 지금 명절 과제로 내려고 하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됐어? 자, 다음 f 프라임 x 봐볼까? 똑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속도를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그거 안 써도 되겠니? 정의식? 그냥 바로 써볼게. x 플러스 h를 대입한 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냥 대입한 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죠.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이냐고. 극한은 항상 꼴 판단해야 한다고 했잖아. 미분계수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겠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럼 0분의 0꼴은 0이 되는 일을 찾아서 약분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약분하려고 보니까 모양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인 거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h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약분 될 거 아니야. 또 확정극한이 됐죠? 그죠? h에 0 대입하시면 얘가 2 루트 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적을 배우시면 이런 건 다 공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바로 미분의 결과를 알게 됩니다. 이게 미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식을 잊었어. 만약에 내가 도함수 공식을 잊었다고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으라고. 만들어. 알겠지? 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하지 않겠고요. 왜냐면 수학투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미분을 이제 여기는 유도도 하고 공식화해서 외우기도 할 거예요. 알겠죠? 예, 외울 건데 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곱의 미분을 사용해서 이걸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괜찮아요? 이거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도 x에 관한 함수고 fx도 x에 관한 함수니까 우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곱의 미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y도 x에 관한 함수고 fx도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곱의 미분을 하는 겁니다. y f'x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y를 먼저 미분하면 결과가 이게 될 거고 얘는 그냥 한번 곱해야죠. 그 다음에 y 그대로 한번 곱하고 얘는 미분을 해야 합니다. 2를 미분하면 결과는 0이죠. 그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y'이에요. 맞죠? 그럼 y'은 뭐가 될까요? fx분의 마이너스 y f'x가 될 거예요. 그런데 y가 뭡니까? fx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fx의 제곱분의 f'x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누구를 fx분의 1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모를 제곱하고 부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분모의 미분의 결과를 분자에 적습니다. 이게 분수함수의 미분의 공식입니다. 분자가 1일 때요. 이제 외워서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fx가 x 더하기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고 싶으면 부호를 바꾸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의 미분의 결과인 2를 분자에 쓴다. 분모의 미분의 결과 2를 분자에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는 행위 자체를 기억하세요. 문자 기억하지 마세요. 행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이라는 건 항상 행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문자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얘도 곱배분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어디 갑시다. 곱배분을 gx를 y에 곱해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 근데 방금 배운 걸 좀 써먹으면 재밌겠잖아. 고마워. 네. 그래서 y를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fx 곱하기 gx분의 1이야. 원래는 이런 짓을 못하지. 왜? gx분의 1을 미분할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gx분의 1을 미분할 줄 알잖아. 방금 배웠잖아. 바로 써먹어 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걸 그냥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적고요.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이제 뭐인 거 알았죠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센스쟁이. 왜냐면 뒤에 때문에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처음에 가운데 부호를 쓸 때 마이너스를 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를 정리해보면 분모는 g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공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자가 1이 아닌 형태의 분수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죠. 분모를 제곱을 해요. 그리고 분자 미분한 거에 분모를 그대로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쓴 거에 분모를 미분한 것을 곱합니다. 물론 얘를 보면 선생님 분자가 곱의 미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맞아요. 상당히 유사하죠. 다만 곱의 미분은 가운데가 덧셈 기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굴 먼저 미분하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얘는 누굴 먼저 미분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할 때는 뭘 먼저 미분한다? 분자 먼저 미분한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안 그러면 부호가 반대인 미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분자 먼저 미분하는 게 오히려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분모 먼저 미분하는 것보다. 항상 부모는 자식을 먼저 챙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이 날 것 같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 이미 아는 건 선생님 알아요. 이미 아는 건 이제 아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은 n이 자연수일 때입니다. n이 정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n이 정수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려면 증명 과정이 필요해요. 증명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n이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함이 이미 다 증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n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대할 건데 이 확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정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분수함수의 미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유리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를 사용하게 되고 실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증명 자체가 우리의 미분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제 말 듣고 이해 갔어. 이제 외우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 다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들 자체가 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n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m은 자연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연수일 때밖에 증명을 안 했으니까 자연수일 때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뭘 미분하라고 했냐면 x의 n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라고 했지만 얘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x의 -m제곱을 미분하겠다. 그런데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x의 m제곱분의 1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미분하게 되는 거예요? 분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수함수의 미분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공식 외우는 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분모를 뭐 하고요?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해서 부호 바꾼 거를 곱해라. 근데 이때 미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냐면 m이 자연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공식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 놓고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m 곱하기 얼마 남아요? 지수는? -m-1 되죠. 근데 -m이 n이었으니까 이거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함수에서 배웠던 저 미분의 공식을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이용하면 이런 것들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수함수인데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분모의 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항 분리가 가능해요. 분수함수 나왔다고 해서 분모를 제곱하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배웠잖아. 그냥 분모를 제곱하고 하지 말라고. 그럼 차수가 너무 올라가서 복잡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분을 딱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연산이 줄어들 건가를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하게 돼요. 미분하는 방식을 계속 더 추가로 배울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편리하지를 선택해서 미분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항을 분리해서 4x 더하기 x분의 1,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적을게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미분 공식을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수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자,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처음에 4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똑같다니까요. 지수를 앞에다 곱하고 지수를 1 빼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근데 답을 이런 식으로는 잘 적지 않기 때문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2라고 훨씬 더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음의 지수를 쓰지 않고 분수 형태에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미분해서 다시 분수 형태를 바꾸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써놓고 채점하려고 보면 답안지 이렇게 안 써있거든요. 다 이렇게 써있지. 객관식 보기에서 골라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당연히 똑같은 뜻이니까 찾으셔야 되는데 여튼 남들이 보통 답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그냥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얘는 항 분리가 안 되잖아. 위하고 다른 문제야. 분모가 항이 두 개여서 항이 분리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얘는 진분수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미분을 시도하셔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분모는 반드시 제곱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를 먼저 미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을 쓰는 거예요. 가운데 마이너스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자를 그대로 쓰고 분모를 미분한 2x를 곱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분자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분자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y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 그러니까 분수함수 식이 복잡하면 미분 과정이 아주 불편할 수도 있겠네. 그게 보이죠? 네. 여기 1 곱하기라고 써줍니다. 분자를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써준다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식 복잡하다 너무 쫄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실제로 뭘 하려고 미분을 하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고 미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부호만 판정하면 되거든. 근데 분수함수의 특성상 분모를 뭐 하기 때문에? 제곱하기 때문에 분모가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분자 계산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 라는 거고 저 위에 거는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전개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2라고 쓰고 여기 2 곱한 다음에 2f'1 이렇게 정락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것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1-h, f1-h와 1 플러스 h, f1 플러스 h라는 두 개의 점이 동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함수의 모양을 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며 미분 가능인 함수죠.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건 EF'1이야 이렇게 적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식만 보고 이걸 EF'1이라고 적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맞는데 함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적을게요. 일단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는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2를 나누고 2를 곱해서 얘는 EF'1이다 라고 적는 거고 이건 미분계수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면 평균값의 정리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이거를 또 보이는 과정은 문제 풀면서 할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잖아요. f'x는 이제 분수함수를 미분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겠죠. 1 써줄게요. 왜 1 썼죠? 미분했다. 분자를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분자가. 그래서 f'1이 얼마냐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준식 또한 EF'1이니까 0이 되겠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